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그 민주화의 과정 공부했었습니다. 다 정리가 이제 됐기 때문에 뒷부분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자치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 결과로 나온 것이었었고, 그 6월 민주항쟁 결과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지방자치제,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직접 선거, 그리고 네, 지역 감정 완화라거나 뭐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방자치제 역사는 여기 그 이후 대통령들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항쟁으로 쫓겨나고 투표를 했지만은 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중에서 전두환이랑 같은 편이었던 노태우가 선거로 당선이 되고, 왜냐하면 그 실제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지만 그 표들이 김영삼, 김대중으로 그 나누어지면서 노태우가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경상도의 김영삼, 그다음에 전라도의 김대중 이렇게 이어서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역사고요. 재밌는 거는 김영삼이 데려다가 정치를 가르친 사람이 노무현이었었고요. 근데 이 둘이 그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싸워가지고 노무현이 김대중 편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고요. 노무현이랑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 둘이 국회의원 시절에 몇 번 붙었었는데 이명박이 그때 많이 이겼어요. 근데 노무현이 먼저 대통령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박근혜는 요 전두환 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어서 대중적인 인기를 업어서 대통령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촛불 집회 때문에 탄핵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랑 친구 관계였어요. 그래서 요 대통령 계보 스토리로 조금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6월 민주항쟁이 끝나자마자 지방자치를 부활하자라고 하면서 지방의회 선거를 하는데 요때 선거에 들어갔던 건 시장님이랑 도지사님이 바로 했던 건 아니고요. 요거는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지방자치제 9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1년에 그 시의원, 도의원들을 뽑게 되고요. 국회 같은 거를 이제 지역 단위로 뽑았고 95년에 시장님, 도지사님, 그러니까 뭐 지역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뽑게 됐던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도 같은 것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제 발자취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재헌헌법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요. 1952년 최초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 유세장, 투표하는 사람들의 모습, 경상남도 의회 첫 회의 장면 모습을 통해 당시에도 뜨거웠던 정치 참여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60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원을 뽑는 선거가 전국 6,922개 투표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달 19일 시읍면 의회의원, 26일 시읍면장, 29일 지방장관 선거는 유권자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가가 필요하다고 독려하는데요. 오늘날처럼 같은 날 동시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아니었네요. 한 달에 4번이나 투표를 해야 하더니 너무 바빴겠어요. 지자체장 선거는 1956년 직선제 도입, 1958년 임용제 전환, 1960년 다시 직선제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근 3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그 후 80년대 지방자치기원을 위한 노력을 통해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1991년 3월 26일 실시되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고요. 내구장 살림살이를 담당할 대표를 주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작은 선거구인 강원도 철원구 경북면 유곡리 선거구는 53표를 얻은 후보가 전국 최소 득표 당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장을 뽑고, 그리고 지역의 일을 그 사람들이 처리한다. 지역 대표들이 이렇게 한다. 5글자로 적을 수 있겠죠? 뭐죠? 네. 지방자치제가 되겠네요. 네. 지방자치,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도. 자, 지방자치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아마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겠네요. 보시죠. 지방자치제 부활하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 그리고 여기 뭐 지역 감정의 해소 뭐 이런 게 들어갔겠죠. 그리고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던 71년 이후에 어쩌고 저쩌고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다. 직접자만 빼고 다 들어가 있네요. 대통령의 직선제가 되겠네요. 6월 민주항쟁 결과 하면은 직선제, 이거는 연달아서 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6월 민주항쟁 뭐예요? 그럼 직선제가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이거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로 학습하기에 가장 적절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대통령 선거 나와 있네요. 하필 이제 13대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붙은 걸 보니까 전두환이 물러나자마자네요. 네. 그래서 유신헌법의 공포는 그 박정희 시대였고 지방자치제가 이 시기이긴 했지만은 요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주제랑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 선생님이 문제 풀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오답을 꼭 봐두라고 했어요. 이 독재 정치 얘기가 하려면 누가 나와야 되죠? 네, 신문 기사로는 뭐 부정선거 얘기라거나 혹은 박정희 얘기, 전두환 얘기가 나와야지 독재 정치겠죠.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이제 바로 뒷페이지에서 공부할 거니까 넘어가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는 주민소환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글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소환제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라거나 도지사님이 시 운영이나 도 운영을 잘못할 때 이 사람을 끌어내리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이제 시민들이 뽑아가지고 됐는데 이제 뽑은 다음에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그 전부 다 그 돈을 자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자기 재산만 불리고 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주민들이 모여서 너 시장 그만둬 하면은 사표를 쓰게 만드는 제도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시장을 불러낸다라고 해서 주민소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투표했던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이걸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 먼저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투표가 성사되려고 하면은 뭐 서명 같은 걸 많이 받아서 내야 되고요. 그래서 투표를 3분의 1 이상 투표를 하고 그 투표들이 그 유권자의 그 찬반 퍼센테이지를 봐서 과반수가 찬성이 되면은 잘리는 거예요. 네, 대박이죠. 그 실제로 그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뭐 그 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왜냐하면 시장님들이 시민들 얘기를 잘 따라 주실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도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과 도지사님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없나 꼼꼼히 보고 너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이 부결이란 단어는 안 한다, 안 하는 걸로 결론 냈다. 아니 붙자 써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에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사진 먼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서명 받은 거를 이제 제출을 하고요. 이 제출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서명한 것들이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잘리길 원한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고요. 요 투표의 3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용인 인구가 100만 정도 되니까 한 3, 40만 명 정도가 투표에 와야지만 이제 통과가 되고 이 투표 자체가 의미가 있고 요 이하로 투표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개표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요 투표지를 가지고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요 투표지를 가지고 투표를 해서 요 장수를 다 세렸을 때 절반이 넘는 의견에 따라서 뭐
물러나게 하자, 혹은 계속하게 하자, 뭐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은 당연히 주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문제점은 요거예요. 이거 한번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투표 한번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 있어서 뭐 선거장을 가본 친구도 있겠지만은 우리 아파트 쪽에서만 해도 그날 나와서 그 선거 하는데 본 사람이 한 10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군가 봐야 되고 투표지를 뽑고 해야 되니까요. 투표지 이런 것도 용인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니까 100만 장을 인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A4용지 100장에 몇천 원 하니까 뭐 이것도 돈이 꽤 들어가겠죠. 그 몇백 몇천만 원 단위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 그 학교에서 했을 때만 한 10분 정도 나왔는데, 한 분당 뭐 밥값이랑 월급 그 돈 들이고 하면 1인당 한 10만 원 정도만 나간다. 우리 학교 한 군데서만 100만 원인 거고, 이런 게 용인에서 뭐 수십 군데 있을 거니까 그것도 이제 돈이 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투표를 세리는데도 돈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웬간하면은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라거나 도지사가 올바른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선생님이 요 영상 바로 뒤에다가 촛불 집회 영상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한 3년 정도 됐죠, 이제. 3년 전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3.1 운동도 그랬고 6월 항쟁도 그랬고 이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였는데, 3.1 운동이 평화적으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한테, 뭐 중국도 이걸 따라서 하기도 했었고 인도 간디한테까지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리고 87년 6월 항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바뀌는 걸 보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또 따라서 한 번 더 해보자라고 해서 천안문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올바른 민주주의의 문화 같은 것들이 해외에서 보기에도 저 나라는 대단하구나라고 칭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조금 그 자긍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왜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 건가요?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촛불 집회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지. 자, 책에다 이제 동그라미 몇 개 쳐야겠죠. 이제 평화롭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 2개 정도는 동그라미 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연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100년 전, 1000년 전, 뭐 100년 전, 2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 50년 전, 60년 전까지만 가봅시다. 독재 정권 때 시민들이 이렇게 잘못된 거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됐죠? 경찰이랑 군인이 나와가지고 총 쏴서 죽였어요. 그게 이제 4.19 혁명이랑 5.18 그 민주화 운동이었었죠. 자, 더 과거로 돌아가면은 왕이 지나갈 때, 왕이 있던 조선 시절 때 왕 이거 당신 이거 잘못하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목 날아가요. 바로 싹둑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고 이것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잘 공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다양한 사회의 문제들을 만날 건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다툼 없고 평화롭게 어떻게 해결할지를 여기서 소개해 주기 때문이에요. 일단 촛불 집회 영상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에서 가장 큰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했었고요. 뭐 여러분들도 이때 초등학생이었을 거니 뭐 직접 가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6월 민주항쟁까지 시민들은
주로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했다. 대규모 집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4.19 운동, 그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소리치면서 시위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시위랑 행진을 하다 보니까 경찰들은 청와대 쪽으로는 못 가게,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못 가게 이 경찰들이 이걸 벽을 쌓아서 막는 방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진하려는 사람들 막는 경찰에서 부딪히면서 서로 이제 뭐 최루탄 같은 걸 쏘기도 하고 공포탄 같은 걸 쏴서 겁을 주기도 하고 시위대도 반대로 이제 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집회 방법이 조금 바뀌게 돼요. 결국 경찰들도 시민들 중에 한 사람이고 군인들도 시민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촛불 집회, 평화롭게, 그리고 캠페인, 서명운동, 1인 시위 같은 방법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 여기 나와 있죠. 이것들 이외에도 SNS를 활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수업 시간 너무 길다. 오전 수업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4교시 수업만 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오후는 우리의 즐거움으로 맡겨주세요 하면서 뭐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면은 그 뜻대로 그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정책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거고요. 서명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적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얘기만 할 때는 그냥 적당히 있나 보다 하는데, 서명을 받게 되면은 초등학교 4교시만 합시다.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는 사람들이 뭐 1, 20명이면 의미가 없겠지만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진짜 중요한 의견이었네 하면서 고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서명을 받기도 해요. 이렇게 너무 크게 하는 거, 돈도 들 것 같고 힘들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1인 시위의 방법도 있습니다. 1인 시위는 뭔가 하면은 2명이 이상 모여가지고 그 정치적으로 그 구호를 외치거나 하려고 하면은 경찰서에 가서 미리 신고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뭐 그 미국 대사관이라거나 뭐 일본 대사관 같이 다른 나라 대사관 앞에서는 이런 시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법적으로 서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하는 건 돼요. 혼자서 어디에 서서 무슨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도 할 필요 없고 금지되는 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주변에 수만 명을 모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은 큰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서 중요한 곳에 가서 들고 서 있으면은 이제 1인 시위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4교시만 합시다 하고 들고 청와대 가서 혼자 계속 서 있으면은 지나가던 대통령이 보고 와 저런 의견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알아봐라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용인시의 문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용인시청 앞으로 가서 용인시 이걸 해주세요 해가지고 들고 서 있으면은 시장님이 듣고 저 의견도 괜찮겠다 뭐 아니면은 저 의견은 안 되겠다 뭐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SNS에 의견 올리는 거 관련해서 영상 한번 짧게 보도록 합시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민들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개인 누리집에 글을 올리거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네, 기사 같은 경우는 댓글을 달아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요즘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청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청원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기준은 2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교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 중일초등학교 6학년 누구입니다. 등교 계약을 해주세요.
글을 올리고 이걸 주변에 알려가지고 20만 명이 넘으면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직접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 이외에 이제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게 투표 되겠죠. 투표에 동그라미 쳐두면 되겠죠. 자, 가장 좋은 거는 내 생각이랑 제일 비슷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찍으면은 그 사람이 뭐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시장 아니면 시의원, 뭐 도의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맞는 정치를 할 겁니다. 정책을 펴겠죠.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모든 후보들이 다 내 생각이랑은 안 맞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공청회를 참석을 하시면 돼요. 정당 같은 곳에서 혹은 시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주제로 의견 받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받아 적어줬다가 의미 있으면 시행을 하고 아니면은 폐기를 하고 하겠죠. 자, 근데 이런 자리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정당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있는 민주당이라거나 아니면 뭐 미래통합당 혹은 정의당 혹은 뭐 국민의당인가? 네, 이런 뭐 정당 같은 곳에 직접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다 싫다 나는 다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직접 정당을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정당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선거에 직접 출마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이 때는 안 되고요. 선생님 그렇게 하는 거 다들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든 것 같아요 하면은 시민단체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직접 봉사활동을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환경을 깨끗이 만들고 싶다. 그럼 환경 깨끗이 하는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정당 같은 데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혼자서 활동할 때는 정당에서 듣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시민들이 여러 명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소중한 유권자,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방법들,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요 방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현실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과정을 연습을 하는 게 이제 다음 시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8가지 방법들 잘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요겁니다. 아이디어를 한 가지 생각해 두세요.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한 가지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뒷페이지에 있는 이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자, 어떤 문제를 쓰고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누구랑 같이 하면 좋을지, 어떤 계획을 할지 이걸 다음 시간에 과제로 낼 거니까 이건 지금은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되기 전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활용하여 학습하기 가장 적절한 주제, 캠페인, 1인 시위, 서명운동, 누리소통망 나와 있네요. 이 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붙였네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뭐였는지 보시면 되겠죠. 어떤 걸 해결했죠? 네,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었죠. 자, 사회 공동 문제 해결 중 참여하는 방법에서 포스터에 담긴 방법. 포스터에 있는 거 대통령 선거 나와 있고 요 모양 뭐죠? 네, 그렇죠. 이거 투표할 때 찍히는 도장의 모습이죠. 자, 봅시다. 투표 되시겠네요. 자, 그리고 뭐뭐는 같은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얘기한다. 이건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정당도 있을 수 있고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겠죠. 국민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뭐를 지지하거나 가입하여 사회 공동 문제를 해결한다. 지지하거나 가입한다라고 하면 투표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정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정당은 지금 민주당, 뭐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뭐 이런 당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까지 숙제 기억나시죠? 우리 주변에서 그 나만의 문제 아니에요. 내일 점심에 나 뭐 먹지? 이거는 우리 공동의 문제가 아니죠. 뭐 우리 아파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학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용인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를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지 고민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거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어떻게 만들지 그걸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